이 영상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영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테니.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코인 과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차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저의 차트 분석을 보러 오셨다면 이번 영상만큼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이야기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연유를 알기 위해서는 금투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죠.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금투세는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이제는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투세랑 연결되는 게 바로 가상자산 과세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당연히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가 되든 혹은 유예되든 할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유예 없이 시행하겠다는 말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은 과세를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 물론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기는 했습니다. 마치 너그럽게 자비를 베푼다는 듯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1년에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하니까 나한테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불합리함을 견뎌내면 다음에는 두 번째 불합리함이 시작될 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5천만원 공제액에 동의를 하면 그대로 법안은 시행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다시 250만원 공제액을 들이밀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 냄비에 물 온도를 높이듯 서서히 우리를 적응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왜 가상자산 과세가 불합리한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공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정성,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과세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누군가가 2025년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22%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법안이 있는가? 아니요. 그런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누군가가 주식으로 2억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이 좋다고 하니 코인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원금이 마이너스 1억인 상태이지만 이 코인 소득 1억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법안이 맞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화폐 등 모든 투자 소득을 합산하여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고 돈을 잃었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만약 이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됐을 시 주식에서 돈을 잃고 코인으로 넘어오면 돈은 돈대로 잃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손실 2월 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 손실이 자본 이득을 모두 상쇄한 후에도 손실이 남는 경우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도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본 손실은 투자 손실이라고 치환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3,000달러까지는 일반 소득에서 세금 공제를 시켜줍니다. 일반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죠. 내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근로
불로소득으로 발생한 세금을 감축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 마저 보세요. 특히 이 손실은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손실이 3,000달러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매년 무기한 이월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모든 손실이 복구되고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투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손실 2월 공제 같은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은 폐지된 금투세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 섞인 돈을 걷어가겠다는 말처럼도 들립니다. 여기서 신기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국내 주식은 우하향하고 미국 주식은 우상향하는지. 미국의 자본소득세는 자본의 매매 이득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투자자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최고 37%까지 높게 과세됩니다. 반면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자본 이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에 따라 세율이 0%로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올라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최저 0%까지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전무합니다. 단타를 치든 스윙을 하든 가치 투자를 하든 세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투를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은. 만약 미국을 따라할 생각이라면 제발 제대로 좀 따라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 따라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무시하는 태도는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불장으로 열기를 더해 가자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이미 양보한 마당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후퇴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카드게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를 내어줬으니 하나를 취하겠다는 건 논리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따져가며 법안을 판단해야지 내가 하나 양보했으니까 하나는 가져간다. 이거는 마치 어린 아이의 소꿉 장난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 부분을 보시면 불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그런데 아마도 높으신 분들이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장에 돈을 잔뜩 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코인 시장 생태계를 전혀 모르니까 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코인이 불장인 건 비트코인이지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밑바닥에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사진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고점 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아직 돈을 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장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내부 실정을 완전히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11월 19일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체 암호화폐 중 5번째였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한 5.9%를 뺀 나머지 94.1%는 전부 알트코인 거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 투자자 100명이 있으면 94명은 알트코인 매매를 한다는 의미. 그리고 알트코인은 전술의 뜻이 아직도 장기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한국 투자자들의 성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그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으니까 다들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걷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니까 제가 도무지 답답해서 이 영상을 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도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로 과세 법안을 속행한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금을 평생 내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공정성, 정당성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저는 일반인입니다. 다만 유튜브를 할 때는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반인이지만 그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다면 내가 이 4만 명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고 대신 앞장서고 대신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저한테 크게 득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마 3만원 정도 벌 겁니다. 제 영상의 평균 수익은 1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저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저부터 숨어있고 저부터 앞장서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는 건 제가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주식에서 잃고 오신 분들, 과거 하락장에 이른 분들, 아직도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2025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생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 가상자산 과세 유예할 이유 없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 여당의 입장엔 진 의장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며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밝혔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 시행부터 해보자는 논조로 보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안이라는 것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폐기해도 되는 금수저의 사업 아이디어 같은 게 아닙니다. 금수저는 사업을 시도하고 영 아니다 싶으면 마음대로 사업을 접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도전 기회가 대체로 한 번입니다. 만약 이렇게 무턱대고 과세가 시행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세금 1억 원을 내도 인생에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 몇 천만 원 혹은 몇 백만 원이 없어서 삶이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2025년 이전에 전 재산을 잃고 2025년 이후에 돈을 조금씩 벌게 됐는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금을 걷는다면 이게 과연 당위성에 부합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사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층의 반대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렇긴 하다면서도 코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해야 하고 자본소득에 일정하게 납세를 해줘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보시면 이 문장 속에 답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코인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원칙이 있으니 그 원칙을 지키고자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누가 보호해 주냐 이 말입니다. 밈코인으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밈코인은 우리나라랑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아무런 투자자 보호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튀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도 없죠. 그런데 혹시나 운 좋게 혹은 실력으로 돈을 벌게 되면 22%의 세금을 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경규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리고 저도 이경규 아저씨의 심정이 이제는 이해가 될 것만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격 사례 혹은 범위 밖의 사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할 텐데 딱 이거 한 줄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궤변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피해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손실을 입었을 때는 이런 반구 없다가 요즘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세금을 걷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투세 양보했으니까 이건 가져가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하다못해 동네 건달도 보호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갑니다. 그런데 이 과세 법안은 명분도 없습니다. 그냥 불장이니까 금투세 양보했으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걸 책에서 봤으니까 코인은 안 해봤지만 왠지 세금 걷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개소리를 하면 반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개소리로 무장하면 반박할 의지조차 꺾이는 법입니다.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금 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내고 싶습니다. 잃은 돈은 무시하고 번 돈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건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공감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묵살된다면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묵살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 소리 내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지컬리였습니다.